청량리역 대합실, 한겨울 새벽 4시. 차가운 바닥에 앉은 강미선이 세 딸을 품에 꼭 껴안고 있습니다. 8살 하늘이가 이마에 붙인 반창고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죠. 엄마 추워하며 떨고 있는 6살. 별이와 4살 소리를 더욱 단단히 아는 미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선은 시댁에서 시모의 잔소리와 남편, 기남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또 딸이야? 대체 언제까지 딸만 낳을 거냐? 는 시모 말자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기남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다른 여자가 아들 하나는 낳아주겠다며 미선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날도 하늘이가 뛰어놀다 넘어져 이마를 다쳤는데 병원비가 아까워 애들이 왜 이렇게 약하냐며 타박하는 시모를 보며 미선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새벽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만 챙겨넣고 세 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키워줄 거야. 미선의 다짐은 단단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얼마나 냉혹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역 대합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내 모녀의 미래를 불안하게 비추고 있었죠. 2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미선 도시락 본사는 이제 전국 3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어요. 미선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방송국 인터뷰실에 앉아 있습니다. 한때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떨던 그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카리스마 넘치는 성공한 여성 경영인의 모습이죠. 대표님, 사업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진행자의 질문에 미선은 잠시 망설입니다. 28살이 된 첫째 하늘이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26살 둘째 별이는 인기 웹툰 작가로, 24살 막내 소리는 검사 임용을 앞둔 로스쿨 졸업생으로 각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미선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20년의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길거리 노점에서 시작해 새벽마다 도시락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날들, 아이들 학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방송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미선에게 동업자 장수가 다가왔어요. 오늘 방송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장수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미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 미선의 세 딸들이 엄마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하늘이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별이도 자신이 그린 족보 그림을 펼쳐 보이며 우리 친아버지와 할머니 말이에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리는 법률 서류를 정리하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윤기남 현재 나이 50살. 과거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말자 70살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미선은 딸들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친 것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는 거죠? 하늘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그냥 정리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미선의 말에 별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장수가 차를 가져오며 끼어들었어요. 미선 씨,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룬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거니까요.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20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둔 상처를 이제는 직면할 때가 온 것이죠. 낡은 치킨집 주방에서 기남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과 도박으로 망가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해요. 사장님, 내일 도시락 납품업체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깨끗이 치워놓으세요. 사장의 말에 기남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치킨집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기남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미선아?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 그 이름에 미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기남 씨, 오랜만이에요. 미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기남은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지만
미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용서해줘, 미선아. 용서요? 20해 전에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니까요. 미선은 치킨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락은 위생 기준이 까다로워서요. 여기서는 납품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기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미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제야 실감하게 된 거죠. 미선아,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미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미선이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말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선을 구박하며 위세를 부리던 시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병마에 지친 70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부르자 말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선이. 정말 미선이구나.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손을 잡은 말자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자의 사과에 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동안 마음속에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미선이 말자의 손을 꽉 잡자 말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지했어. 딸도 아들만큼 소중한 건데. 너희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하늘이, 별이, 소리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요. 미선의 말에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처럼 살지는 마라. 며칠 후 기남이 미선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강미선 도시락 간판과 분주한 직원들을 보며 기남은 자신의 초라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접수 직원이 사전 약속 없이는 면담이 어렵다고 하자 기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미선이를, 강 대표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기남의 절박한 모습에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미선이 나타났어요.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기남은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사장실에서 기남은 또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미선아,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다시 시작하자, 응? 기남의 말에 미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전 이미 새로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미선은 책상 위 딸들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이는 대기업 팀장이고 별이는 인기 작가, 소리는 곧 검사가 돼요. 모두 당신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기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외면하는 거야? 부부였잖아, 가족이었잖아. 기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선은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딸 셋을 쓸모없다고 여기고 저를 하녀 취급하던 분이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미선은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소리가 검찰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들고 엄마에게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치매 걸린 노인을 이용한 사기예요. 자료를 본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그런 일까지. 미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남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병든 어머니의 돈까지 훔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고발할까요? 그 소리의 제안에 미선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미선은 장수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복수라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봐요. 속은 시원한데 뭔가 허전해요. 장수가 미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복수보다는 정의로 생각하세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니까요. 장수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다음 날 미선은 검찰청에 기남을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방송국에도 연락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정확히 전하고 싶어요. 모든 걸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의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온 것이죠.
방송국 스튜디오에 미선이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준비된 답변이 아닌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8살에 세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만 낳는다는 이유로 구박받았고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으려 했거든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과거였으니까요.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아이들을 안고 다짐했습니다. 딸이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라고요. 방송을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첫째 딸은 대기업 팀장이고 둘째는 인기 작가, 셋째는 검사가 됩니다. 세 딸 모두 자랑스러운 제 자식들이에요. 미선의 말에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미선은 딸들과 장수와 함께 작은 해변 도시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조그만 도시락 가게를 열기로 했거든요. 엄마,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응, 이제는 경쟁하지 말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미선이 대답하자 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자주 올게요. 엄마가 만든 도시락이 제일 맛있거든요. 바닷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선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딸로도 충분히 꽃은 다시 핀다.